네,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0쪽을 펴주세요. 선생님이 며칠 전에 휴대전화로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공공안전경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의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확진자 발생.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문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문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비슷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휴대전화로 온 문자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더욱 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왜 이런 문자를 보여주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의 학습 문제를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휴대전화와 같은 다양한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수단과 우리 생활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일기를 읽고 전화의 발달로 인한 생활 모습의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사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문자 메시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알 수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통신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휴대전화도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인터넷으로 기사나 뉴스 영상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러한 통신수단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통신수단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주고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는데요.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일기를 3편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조금 특이하거나 지금이랑 다른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일기를 읽어봅시다. 규빈이의 일기입니다. 아빠가 출근하시면서 집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가셨다. 아빠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더니 전화 교환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빠가 다니는 A 회사로 전화를 연결해 달라고 말했다. 조금 기다리니 아빠가 전화를 받았다. 아빠와 통화를 하고 내가 직접 회사로 가서 아빠에게 물건을 전해주었다. 힘들었지만 뿌듯한 하루였다. 네, 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선생님은 전화교환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교환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을까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전화 교환원이 중간에서 전화를 연결해주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전화 교환원이 어떻게 일했는지 살펴봅시다. 이삼부 파령. 무슨 인물입니까? 예, 그냥 527번이요. 영본, 네, 부흥상은 나왔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그럼 다음 지원이의 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민이가 우리 집으로 전화를 했다. 우리는 놀이터에서 6시까지 만나기로 약속했다. 놀이터에 일찍 도착해서 영민이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영민이가 오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밤늦게 영민이에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을 갔다가 이제 집에 도착해 전화를 한다고 했다. 이동하면서도 전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영민이가 집에 늦게 도착해서 지원이에게 미리 전화를 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지원이가 마지막에 이동하면서도 전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어요. 일기를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걸어다니면서 통화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전화기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이 전화기는 본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선이 연결된 전화기만 있어서 지금처럼 밖에서 통화를 하거나 걸어 다니면서 통화를 하지 못했답니다. 마지막 재현이의 일기입니다. 오늘 바다에 놀러 가서 즐겁게 놀았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할머니가 생각나서 할머니와 통화를 했다. 작년 추석 때 할머니 댁에 간 이후로 한 번도 할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전화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재현이의 일기 속 전화기는 이런 모습인데요. 바닷가에서 할머니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니 재현이가 살던 때는 두 번째 일기 속 지원이의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전화기가 훨씬 작아지고 선도 없어져서 이동하면서도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지금처럼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하지는 못했네요. 우리가 방금 일기에서 전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전화 교환원이 있던 시대부터 유선 전화, 무선 전화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발달했습니다. 세 편의 그림 일기 속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전화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전화가 발달해서 교환원 없이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작고 선이 없는 전화기로 이동하면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전화기를 꺼내지 않고 전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운동하면서 시계로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들 활동지 준비했나요? 이렇게 생긴 활동지를 꺼내놓고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빙판에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전 시간에 배웠던 옛날과 오늘날의 통신수단, 오늘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활동지 1번에 빙판에 들어갈 말을 적어봅시다. 자유롭게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을 적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보기에 단어를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과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 비슷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종이 지도로 직접 길을 찾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길을 알려줍니다. 또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영화표를 예매할 수도 있고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화면 클릭 몇 번만으로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휴대전화나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동 경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활동지 2번에 과거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모습을 소개하는 편지를 써봅시다. 규빈이나 지원이의 일기를 보고 옛날의 생활 모습과 전화기를 알 수 있었듯이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과거의 친구에게 오늘날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모습을 소개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의 상대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규빈이가 살던 때, 지원이가 살던 때, 재현이가 살던 때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아예 전화가 없던 시대에 사는 친구에게 써도 괜찮습니다. 3줄 정도 편지를 쓰고 친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면 친구가 오늘날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통신수단을 한 가지 정해서 특징을 소개하고 그것을 사용했던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 더 쉽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네, 편지를 다 써보았나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날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쉽고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학교, 가정, 직장에서의 통신수단 이용 모습을 자세히 탐색하고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모습을 삼각책으로 정리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